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박민수 박사 TV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혈액을 막히지 않고 물처럼 잘 흐르게 하는 제2단계 실천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 나이를 10년 줄이면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나고 건강 수명이 100% 상승합니다. 나이 40세의 성인이 평생 동안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남자 49%, 여자 32%에 달하므로 혈관으로 인한 불행한 미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심장과 혈관이 무리를 하면서 타격을 받고 혈액 속의 염증 물질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혈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지만 심장 초음파를 해보고 여타 검사를 해봐도 정상으로 나오게 되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여전히 저리고 아프고 실인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에 제1단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죠. 고지혈증과 당뇨가 만나면 혈액은 그야말로 진득진득한 점액질 혈액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이 물처럼 맑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았을 때 진득진득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혈액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루 2리터의 물을 드십시오.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나오는 정도까지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집에서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오후 중에 한 잔,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반드시 알람을 켜놓고 수분 섭취를 합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루 30g 이상의 섬유 섭취를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지금 섬유질을 얼마나 드시는지 여쭤보면 사기가 힘들었어, 먹기가 불편했어, 이런저런 이유로 섬유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채소와 과일을 사서 몇 끼니 반드시 드셔주십시오. 채소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의 경우에는 과일로만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것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 전용 1등급 세제로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고 자신의 혈당 조절 정도를 고려하여 당뇨가 있다면 하루에 4분의 1쪽에서 반쪽, 당뇨가 없다면 하루 1개 정도로 편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호흡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땀을 위한 아침, 점심, 저녁 10회 심호흡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코호흡을 10번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가슴과 배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얹은 손은 가만히 있고 배에 얹은 손이 움직이게끔 배가 부풀 때까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일종의 복식 호흡으로 이렇게 호흡해줘야만 원활하게 심호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야 합니다. 혈관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조절하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다혈질이거나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아드레날린 등의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죠. 느리게 살기, 욕들을 먹거나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그리고 지하철인데 그냥 보내기 등 예민한 성격을 둔감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불어 부교감 신경계를 강화시키는 하루 10번 웃기, 심호흡 훈련, 생각 중지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스트레스 재구성 훈련, 즉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남아 이런 것은 아닐 거야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혈압을 적정 수준 낮춘 노력이 필요하죠. 혈압을 적정하게 낮추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싱겁게 먹기입니다. 싱거운 입맛 만들기는 2주 만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국은 간이 되어 있으므로 소금을 쳐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소금의 집합체인 국물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데서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가 환경의 변화에 금방 시들듯이 가장 위험한 혈관은 온실 속의 난초 같은 혈관입니다. 온실 속의 난초 혈관은 급격한 스트레스나 시련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혈관 부하 운동법은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을 강하게 하여 웬만한 자극과 스트레스에도 끄떡없이 이겨내게끔 하는 훈련법입니다. 가끔 TV를 보게 되면 뒷목이나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 극심한 감정의 동요나 컨디션의 저하 시에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생기는 심장과 뇌의 혈류 부적응 현상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자극을 건강하게 주는 훈련을 하게 되면 심장과의 혈관은 지속적으로 단련됩니다. 건강한 혈관 자극의 대표 주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능력과 혈관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며 근력 운동은 제2의 심장들을 다양하게 발달시키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건강하게 혈관에 자극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밍업, 본운동, 정리운동의 단계를 꼭 밟아야 심장의 부담을 덜고 효과적으로 심장과 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십시오. 천천히 덜숨 및 날숨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일치시키면 심장과 폐 근육은 지속적으로 단련됩니다. 혈관을 단련시키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피하기 원칙입니다. 피곤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휴식하세요. 휴식이 필요한 상태에서 되려 무리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운동의 강도를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능력의 50에서 60% 정도로 해주십시오. 일곱 번째, 혈액은 몸이 움직이면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하루 7,000보를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혈관이 싫어하는 자세는 바로 오랫동안 한 자세입니다. 이런 한 자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틈날 때마다 걷기와 스트레칭입니다. 손터기와 목 돌리기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혈관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실천하셔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